안녕하세요, 타이거제이입니다. 오늘은 코엑스에서 사온 신상품 건담 베이스 리미트 하로 실버와 골드 두 마리 같이 들어있는 이 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 커터 나이트 하나 쓰고요. 그리고 스테디에서 나온 양날 니퍼로 이제 러너들을 절단하고, 그리고 궁극 니퍼, 그리고 데칼 같은 것들은 이렇게 또 스테디에서 나온 MS16 집게를 주로 씁니다. 조립은 거의 이 정도 도구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언박싱을 해볼게요. 제가 코엑스에서 가서 봤는데 사실 박스로는 그렇게 매력이 잘 안 느껴지는데 실물로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6일날 코엑스에 가서 43,000원이나 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다가 오늘은 코엑스 가서 너무 이뻐서 사버렸습니다. 런너 하나씩 볼게요. A1, A2 금색으로 골드 코팅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쁘고요. 실버 코팅, 이것도 A1, A2 완전 같은 구조네요.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얘는 설명서가 없네요. 너무 간단한 친구라서 설명서를 안 주나 봅니다. 보통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조립 순서가 이게 단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봉투를 뜯어야겠죠. 금색, 은색, 와, 빛 비춰보면 아시겠지만 빛을 비춰보니까 더 반짝거리는 게 이쁘네요. 우선 골드 러너부터 잘라보죠. 니퍼에 이렇게 이중날인 친구들이 있어요. 왼쪽도 얇고 오른쪽도 얇은 이중날이 있고,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뭉퉁하고, 이렇게 특히 왼쪽이 날카로운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게이트 정리용으로 쓰고, 처음에 러너를 자를 때는 저는 이중 니퍼를 씁니다. 잘라보죠. 제가 처음 만들 때는 이 순서대로 보고 잘랐었어요. A1에 2번이다. 그럼 2번을 찾아서 이렇게 자르고, A1에 13번이다. 그러면은 13번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A1에 13번이 두 개 다 자르는 거네요. 러너를 자를 때 이렇게 크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A2에 19번, A2에 19번 얘죠. 제가 부품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시절에는 이렇게 하나씩 해서 요 설명서 보고 자르고 만들고 자르고 만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게이트를 자를 때 지금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요령이 붙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러너를 잘랐을 때 여기 표면이 미끄러울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방금은 제가 이렇게 가로로 잘랐죠. 처음에는 이렇게도 잘라보고 이렇게도 잘라보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많이 잘라봤습니다. 사실 천천히 잘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천천히 신중하게 자르는 것 같아요. 이 한 면이 있는 이 니퍼를 쓸 때는 두꺼운 면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얇은 면으로 커팅을 하는데, 얇은 면으로 커팅을 할 때 천천히 이렇게 자르면 게이트가 굉장히 적게 남습니다. 아예 안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코팅 키트를 이렇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를 때 방향인 것 같아요. 방금은 제가 이렇게 잘랐죠? 가로로 잘랐더니 가로선이 남고요. 그리고 세로로 자를 때는 이렇게도 잘라봅니다. 두꺼운 면을 이제 자르는 쪽에 놓고 얇은 면을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되게끔 힘을 살짝만 툭 잘리죠. 그러면 게이트가 길게 남죠. 위로 길게 남죠. 앞에는 가로로 살짝 남죠. 그래서 이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처음엔 아무 데나 막 잘랐는데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러너 하나 자를 때 어떤 방향으로 게이트를 최소화해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작품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걸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걸 세로로 하면 이렇게 벗겨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위로 이렇게 벗겨지면 조금 더 게이트가 크게 남겠죠. 그래서 잘 보면 게이트를 어떻게 잘랐을 때 제일 손상이 최소화가 될지 생각을 해보고 자릅니다. 지금은 가로가 적게 손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가로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자를 때 이렇게 게이트 부분을 살짝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자르면 안 튀어요. 그런데 안 잡고 자르면은 크기가 작을수록 튑니다. 튀는 걸 한번 볼까요? 빠르게 안 잡고 이렇게 자르면 툭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얘는 제가 러너를 되게 크게 했기 때문에 잘 안 날아가는데 조그만한 애들은 막 날아갑니다. 자국을 최소화해서 잘라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보면 이 선 두 개인 게 위로 가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보이시나요? 이렇게 끼우랍니다. 이렇게 또 소리가 나네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른 거를 얘를 위로 꽂아주면 되겠네요. 이 모양이겠죠? 여기 꽂았다는 거는 여기 뭔가 달릴 예정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 부위부터 한번 해봤는데 러너가 이만큼이나 많잖아요. 방금처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나중은 그냥 여기 다 잘라요. 크게 제가 이 친구는, 지금 쓰고 있는 이 친구는 게이트를 이렇게 안에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얘는 아셈합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샀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우선은 얘들을 다 자를 거예요. 다 자르고 게이트도 한 번에 다 정리해 버릴 겁니다. 이렇게 튈 때는 그냥 박스에 넣고 자르는 게 편하긴 해요. 여기 보면 이런 두꺼운 러너들 있죠? 얘들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여기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니퍼도 손상이 안 가고 러너도 깔끔하게 잘립니다. 이렇게 두꺼운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니퍼, 이중 니퍼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을 일단 다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다 자르고 나면 사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고 찾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으시더라고요. 이 두 다 잘라버렸고요. A1도 서둘러서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다 자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다 게이트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 잘라버렸고요. 이제 좀 복잡한 키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A1이다, A2다,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해요. 나중에 조립할 때 편하려고. 숫자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이 A1인지 A2인지 이런 러너 위치들은 나중에 찾을 때 설명서 보고 찾을 때 알고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A1이야, 나머지는 A2야, 이렇게 파트로 구분해 두는 거죠. 이제 MG 키트처럼 좀 러너가 많을 때는 이렇게 막 쌓아둬요. 여기는 A1, 여기는 A2, 뭐 여기는 A3, 뭐 B1, B2, C 이런 식으로 주르륵 해놓고 또 게이트 정리를 하나씩 하는 거죠. 게이트 정리 단계입니다.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모양이죠. 조금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아까 전에는 여기 두 개가 있었잖아요. 얘는 구멍만 있어요. 요런 모양 게이트는 아까 전에 가로로 자르는 게 조금 더 흔적이 적게 남는 걸 봤죠. 여기가 적게 남습니다.
이게 지금 코팅 키트라서 이게 눈에 좀 띄는데요. 코팅 키트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 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공흥 니퍼 이걸로 이렇게 살짝 하면 사실 게이트가 거의 안 남아요. 코팅 kit들은 늘 남습니다. 이렇게 골드, 실버 이렇게 코팅된 애들은 다 남고요. 그리고 클리어 키트들도 좀 남는 편인 것 같아요. 게이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는 이 시간은 사실 뭐랄까, 잡념을 지워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시간을 좋아해요. 이렇게 게이트를 자국 없이 깔끔하게 떼냈을 때 그때도 묘한 쾌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떼내고 있으면 약간 예술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제 마음에 고요가 찾아온 것 같은,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지겨울 수도 있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고요를 즐기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얘는 왠지 팔다리인 것 같죠? 그리고 얘는 딱 봐도 이렇게 하면 길게 게이트가 남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세로로 조심스럽게 어떻게 자르면 제일 자국이 적게 날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싹 잘라줍니다. 적게 남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일 것 같은 이런 데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눈에 띌 것 같은 팔 부위 조심스럽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외날 니퍼의 자르는 면만 힘을 살짝 줘서 이렇게 살짝 자릅니다. 거의 힘을 들이지 않아요. 살짝 자르고 나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립니다. 여기는 안 보일 것 같죠? 몸통 안에 들어갈 보일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사실 프라모델 만들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 게이트 정리만 깔끔하게 잘해서 순조만 해도 대부분의 kit들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여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는 게 나중에 봤을 때 제일 눈에 거슬리는 부위가 없게 프라모델을 만드는 그런 요령인 것 같습니다. 살살 이렇게 하나씩, 작은 부품도 있고요, 큰 부품도 있고, 작은 부품이 너무 많으면 사실 좀 피곤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작은 부품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조립을 해서 작품이 됐을 때는 그 만족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취미생활이 너무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고요하게 도각도각
러너를 이렇게 게이트들을 떼내면서 제가 조립할 부품들을 하나씩 장만하는 시간. 좋은 것 같고요. 뭐랄까 마음의 수양이 되는 시간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안 해보면 이 고요한 시간과 고요한 시간 동안 내가 만든 이 하나하나들을 나중에 결합할 때 그 쾌감을 잘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처음에 프라모델 할 때는 저걸 왜 하나? 시간이 안 아깝나? 왜 저런 걸 비싸게 사서 집에서 저러고 있지?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차라리 저런 키트 사서 집구석에서 이러고 있을 바에는 여행이라도 가는 게 좋지 않나?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외부에서의 시간,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도 좋은데요. 이렇게 나만의 작품 세계 하나씩 고요하게 만들어가는 시간, 이런 시간도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이 러너를 하나씩, 게이트를 하나씩 정리하는 이 집중의 시간 속에서 다른 잡생각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 게이트를 정리하다 보니 벌써 게이트 정리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돼가네요. 머리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는 얼굴, 눈 부분인 것 같네요. 마지막 게이트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조립의 시간입니다. 조립을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요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잘 안 보이겠다. 이를 내려서 같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긴 애를 여기에, 이거 아닌가? 아니네요. A4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죠? 이렇게 넣어주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만들었던 얘랑 얘를 이렇게 체결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랑 얘를 여기 홀에 이렇게 끼워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끼워주면 들어가라.
힘을 너무 주면 안 되고요. 얘들은 플라스틱이라서,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라서 사실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들어가는 친구들인 것 같죠? 이렇게 벌려주는 얘들인가 봅니다. 꽂아주고 얼굴 부위를 이렇게 힘을 서서히 주는 게 안 부러뜨리고 잘 이렇게 결합시키는 요령인 것 같아요. 힘을 너무 세게 줬었더니 자주 부서지더라고요. 아, 제가 뭘 하나 빼먹었네요. 동그란 나사 두 개가 하나, 둘, 이게 있는데 여기다가 꽂아야 되나 봅니다. 자, 꽂아볼게요. 방향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그냥 꽂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이쁜 모양으로 꽂고 싶네요. 가끔 이럴 때 보면 성격 나오죠. 저는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요. 얘를 정확하게 90도로 만들고 싶거든요. 이렇게 뭐 다 자기 만족이에요. 사실 이 안을 열어보진 않겠죠. 그래도 이렇게 꽂아주고 싶네요. 약간 삐뚤어만가?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조금 넓혀서 90도 한 삐뚤어하게 이대로 잘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 들어가면서 도네요. 아우, 스트레스. 적당히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약간 삐뚤어한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플러그인을 낼 것 같고, 이게 딱꿍이인가 보네요. 아, 뚜껑을 부산에서 사투리로 하면 딱꿍이라고 그래요. 이건 맞겠지? 맞는 것 같아요. 됐고요. 얼굴 위에가 만들어졌고, 이게 몸통이고요. 몸통 아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몸통 아래. 오, 어렵네요. 얘도 아니고. 아, 이렇게 가끔 설명서를 봐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갑갑할 때가 있어요. 또 조심히 해봐야죠. 위치가 이런 모양인 것 같고요. 동그라미 아래로 가게 이렇게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할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겠죠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체결해보죠. 그리고 얘를 동그란 모양에서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 네모에 들어가야 되겠죠? 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거든요. 그리고 삼각형 모양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거 한번 실수해서 잘못 넣고 나면 나중에 분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볼 때 최대한 특징을 자세히 보고, 소리가 안 나는데 잘 들어갔겠죠? 조금 더 힘을 줘 볼게요. 최대한 힘을 줬고 안 빠집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맞물려야겠죠? 소리가 딸깍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지 않네요. 벌리면 뭔가 조금 악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게이트가 조금 거슬리는데 얘는 손톱으로 살살 뻘궈주면 더 깨끗해져요. 얼추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부분에 이렇게 끼워주나 봅니다. 얘도 이렇게 덮어주나 봅니다. 사실 이렇게 덮을 거면 뭐하러 하나로 만들지 굳이 이렇게 따로 부품을 만들어서 곱게 해두나 싶죠.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쪽에 공간이 있고 이렇게 덮어주는 이러한 형태를 분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벗겨두는 분들도 계세요. 일부러 오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되게 동그랗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안 만들고 해서 요런 거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취향이겠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살리는 것과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하는 거를 같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선 저는 동그란 게 좋으니까 이렇게 체결해 둘게요. 엉덩이도 뭐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얘를 꽂아주나봐요.
화살표가 또거에 생겼네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다. 야, 이게 완성이라네요. 간단합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설명서를 좀 같이 볼까요? 부품이네요. 장식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요. 안쪽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팔을 금색은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얘처럼 넣는 거 말고 여기 얘처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설명서는 없지만 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팔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 모양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 모양이 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데 이 덮개를 떼내고요. 그리고 은색 다리를 넣고 또 다리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만 봐도 귀엽네요. 손바닥, 얘가 엄지 같죠? 엄지면은 이렇게 요건가?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팔이 뿅 생겼습니다. 다리에도 아까 전에 이거 다리가 들어간 모습이 이 부품을 안 넣었을 때고, 이렇게 하면 이게 딱꿍이 아니라 다리가 되네요. 부러지지 않게 살살 힘을 줘가면서 조립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당연히 안 올라가죠. 얘가 그 역할인 것 같거든요. 고정대를 높여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꽂아주고요. 여기 똥꼬 부분 열어주면 열렸네요. 이렇게 열어주면 옵스, 여기다가 헙, 들어가지가 않네요. 반대로 꽂아야 되나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팔다리 있는 녀석은 이렇게 한 게 이쁘네요. 이거를 열면 뭐랄까, 이거 조금 제 취향은 아니에요. 입을 닫아줄게요. 동그란 게 귀엽고요. 살짝만 벌릴까? 살짝만 벌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 완성됐습니다. 뭐 사실 빨리 하면 30분 만에 하나가 뚝딱 만들어질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은색 이 녀석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러너랑 게이트 정리를 다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전에 조립을 하면서 머리, 하체, 그 다음에 팔다리 어떻게 조립하는지 봤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자른 것들을 정리를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사실 되게 좋고요. 그래서 건담을 할 때도 얘는 너무 쉬운 키트라서 아주 초보용이라서 고민 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MG, PG 이런 애들은 굉장히 부품도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다리 부품 모아두고, 팔 부품 모아두고, 몸통 부품, 헤드 유닛 이렇게 여러 유닛별로 이렇게 러너를 다 자른 다음에 정리를 해두고 조립에 들어가면 실수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조그마한 부품들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뭔가 잘못 자른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쉬운 키트는 쉬운 키트대로, 복잡한 키트는 복잡한 키트대로 이렇게 다 게이트 정리까지 끝내고 자른 다음에 조립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이제 조립을 얼른 마무리 해보죠.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끼워주고, 그리고 여기 유닛에서는 동그란 거 여기 끼워주고, 이 녀석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끼워주고요. 이 녀석도 위로 올라가도록 끼워주고요. 그러고 나서 통수란가, 이게 뒤통수죠. 우와, 겨우 해서 왔습니다. 뭔가 약간 오차가 있었나 봅니다. 부품에 힘을 줘서 좌우로 굉장히 힘을 많이 줘가지고 겨우 깔끔하게 꽂았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길죠. 부품도 마찬가지로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긴지를 보고 이렇게 꽂아주고요.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고요. 어휴, 이 조그마한 녀석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변수가 생기면 오래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을 제가 하고 있네요. 부품 불량 이슈가 시급했습니다. 이렇게죠. 화살표가 위로 가기.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잘 들어갔고요. 금색 녀석은 다리를 폈지만 얘는 동그랗게 하려고 해요. 동그란
우주선 모양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포즈로 각각 완성해 보고 싶네요. 얘는 다리를 이렇게 헉 그렇게 됐고, 머리랑 체결 해주고요. 이렇게 두고 싶다 그런 얘기고요. 머리를 높이는 게 좋을지, 이게 더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얘는 세우지 않고 이렇게 구멍을 막아서 이 녀석이 이렇게 벌리려면 얘가 있어야겠군요. 그러면 다시 빼고 아까처럼 이렇게 세우는 형태로 좋네요. 이렇게 좋네요. 얘는 입을 너무 벌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귀를 올리는 게 이쁠까요? 이게 더 이쁘네요. 입을 벌린 게 얘는 이쁜 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로 이제 여기다가 잔여 부품을 정리하도록 하죠. 이 녀석도 여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다 썼죠. 그래서 여기 쓸 필요가 없고, 팔, 헙,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 넣어주고, 다리도 한 짝씩 안 부러지게 조심조심해서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얘가 제일 쉬운 키트인 것 같고, 스티커도 없고 만들기도 쉽고, 어린 친구들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만들고 나면 이쁜 녀석이라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쁘죠? 반짝반짝한 게, 그리고 이렇게 밑받침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하는 친구로 이쁘게 장식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머리도 끄덕대고요.
굉장히 이쁜 친구 같습니다. 전 이렇게 안쪽에 유선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으로 은색은 놔두고 금색은 개구장이 모습으로 이렇게 귀엽게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즐겁게 취미생활 하세요. 안녕.